어. 인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재호입니다. 먼저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 인천 옹진군의 인구 감소와 청년 정책입니다. 옹진군은 섬으로만 이루어진 지자체인데요. 2015년 이후 인구가 꾸준히 감소했고 2025년 7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약 19,7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무려 5,000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고령화율은 41%,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청년층 이탈, 고령화 심화, 교통 및 교육 인프라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까지 언급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 해법에 대해 점검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도서지역 정책을 꾸준히 지적해온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 그리고 옹진군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옹진군의회 이종선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옹진군의 인구 감소 현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영희 의원님. 최근 이제 수년간 옹진군의 인구는 좀 감소를 하고 있고 고령화율은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인천 전체로 보면 송도나 청라, 검단 같은 신도시 개발 덕분에 인구가 늘고 있고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면서 도심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주거 안전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도 효과를 거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섬 지역은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인천은 늘지만 섬은 줄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2015년까지만 해도 주민등록 인구가 2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19,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청년 비율은 10%도 되지 않고 고령화율은 41%를 넘어서 전국 평균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제가 섬을 다녀보면 청년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요. 빈집과 노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출산율은 낮은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고 청년들은 학업이나 취업, 결혼 때문에 육지로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 감소와 사회적 유출이 동시에 겹치니까 지역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지방 소멸의 최전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현장에서 이번에는 좀 느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이 인구 감소가 정말 좀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어떤 때실까요? 마을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지금은 학교의 운동장이 아주 조용합니다. 한 학년에 몇 명밖에 안 남아서 학급 유지도 좀 힘들고 결국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고 있죠. 또 불이 꺼진 빈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정말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이런 모습이 주민들한테 제일 크게 다가오는 체감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좀 사라졌다. 이게 정말 우리 지역 공동체가 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가장 큰 경고음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도심 지역과 달리 지금 옹진군의 인구는 계속 좀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주요 원인이 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도심은 신도시 개발, 교통망 확충, 기업 유치, 또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면서 젊은 세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정책이 도심에서는 효과를 잘 낸 거죠. 반대로 옹진군 같은 섬 지역은 생활 기반이 너무 부족합니다.
배편은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끊기고 응급 환자가 생기면 반드시 육지 병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학교나 돌봄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젊은 부부가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산업 구조도 한계가 큽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농수산업에 의존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거의 없으니 청년들이 도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생산물을 육지로 옮기는 데 드는 물류비가 커서 창업을 해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제도적 문제도 있습니다. 옹진군은 법적으로 수도권에 속해서 농어촌 지원에서 빠지는데 실제 생활은 농촌보다 더 불편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시는 늘고 섬은 줄어드는 겁니다. 네, 이 제도적 문제를 지적한 의원님이 또 계시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접경 지역 또는 인구 감소 지역 이 부분이 저희한테 다 해당되는 지역, 어떤 때는 정부에서 비수도권 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또는 어떤 때는 수도권 지역이라고 불이익을 주고 이 부분이 너무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그 정주 인구 중심의 인구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 옹진군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옹진군에서는 출산, 주거, 일자리 세 분야 모두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있지만 출산할 병원이 없잖아요. 산모는 육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려 해도 보육, 교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거 정책은 대부분 도심 중심이라 섬 청년들은 청년 임대주택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결국 살 집이 없으니 오래 머물지 못하죠.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지원은 있어도 물류비가 너무 비싸고 또 판로도 없어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농수산업 말고는 선택지가 없으니 청년들이 미래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도심 기준으로 설계된 정주인구 정책이 섬의 현실과 맞지 않아서 효과가 거의 없었던 거죠. 네, 우리 이종선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출산장려금은 있지만 산부인과가 없으니 출산 자체가 육지로 나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없다 보니 젊은 부부들은 오래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주거도 문제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같은 도심지에는 있는데 섬에는 아예 없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살 집이 없다 보니 점점 떠나가고 있는 게 실정이고요. 일자리 역시 농수산물 업 말고는 선택할 게 아예 없다 보니까 물류비 등등 창업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책은 있는데 현장에서는 체감이 거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제 이 인구 정책이 좀 도심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섬에는 좀 맞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규모 인구 유입 자체도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우리 이종선 의원님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섬의 교통, 의료, 교육, 문화 같은 생활 기반의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나 여가 인프라도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대규모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에는 환경 자체가 받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은 인구를 끌어오기보다는 적더라도 꾸준히 생활 인구를 늘리고 단기 체류나 원격 근무 같은 새로운 방식의 활력을 주는 게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대규모로 인구 유입을 시키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 생활 인구, 단기 체류 인구 이런 것들을 좀 늘리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좀 교통 문제부터 좀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객선 타기는 것조차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 좀 상황이 어떤지요? 가장 큰 문제는 배가 자주 끊긴다는 겁니다. 바람만 조금 세게 불면 운행이 취소되기 마련입니다. 주민들은
병원 진료나 중요한 일에 아예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배표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서 표만 확보해도 성공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배가 낡아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좀 크고 주민들이 교통 때문에 생활 전반에 제약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뭐 섬과 또 섬 사이의 이동도 있을 수 있고 뭐 섬과 육지 이제 그런 이동들을 지금 배를 타고 하시는 건데 또 좀 어떤 불편들이 더 있을까요? 같은 옹진군인데도 섬길이 바로 오가는 배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섬을 가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육지와 연결될 때 배 시간에 맞춰 생활을 마쳐야 하고 날씨가 나쁘면 모든 일정이 무너져 버리죠. 응급 상황일 때 더 심각합니다. 환자를 제때 병원으로 못 옮기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이게 주민 입장에서 가장 큰 불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옹진군에서는 이 교통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생존권과 직결된 뭐 이런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신영희 의원님께서 그 생활 인구 확대 전략을 좀 제시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세 가지 다 필요하지만 가장 급한 건 오기 쉬운 섬입니다. 교통이 편해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와야 또 머물 수 있고 또 머물러야 공동체가 살아나거든요. 지금은 배편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날씨가 나쁘면 발이 묶이기 마련입니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외부 청년이나 관광객들도 들어가기 힘든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접근성을 높여서 오기 쉬운 섬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섬에 들어오기조차도 어려우니까 어떤 정책들이 이게 좀 힘을 받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추진 중인 어떤 대책 외에 우리 실제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첫째는 배 운항의 안정성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나빠도 배가 멈추는데 주민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최신 선박을 도입하고 소형 고속선이나 수송 수단 같은 대체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연계 교통입니다. 여객선을 타고 연안부두에 도착해도 시내에 들어가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안부두역 신설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에서 내려 곧바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이나 또 통학, 병원 이용이나 뭐 공적인 옹진군의 볼일을 본다거나 이런 게 좀 수월해집니다. 지금처럼 버스 환승을 거쳐야 하는 구조로는 청년들이 또 주민들이 정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이동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격 진료, 원격 교육,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배편을 늘린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어떤 뭐 운항의 안정성도 좀 이제 담보가 돼야 되는 거고 뭐 수송 체계, 대체 수송 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객선 외에 대체 수송 체계 그리고 또 연계 교통까지 좀 이렇게 완성이 돼야 이제 좀 우리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대책이 될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연안부두역 신설을 통해서 그 여객선과 도시철도를 좀 직접 연결해야 된다. 이 말씀도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런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께서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연안부두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생활이 정말 달라집니다. 배에서 내려 바로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갈 수 있고 또 병원도 편안하게 아이들도 통학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객선 현대화도 절실합니다. 낡은 배 대신 최신 선박이 들어와야 인천도 확보되고 날씨 영향도 덜 받게 되죠. 수년째 말은 많은데 실제 예상과 실행은 지지부진합니다. 주민 입장에서 기대보다 답답함이 더 큽니다.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이제 개선돼야 된다는 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사실 계속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인구의 감소가 주민들에게 또 어떤 정서적인 소외감 뭐 이런 걸로 또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모이고 또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그 청년 커뮤니티 공간이나 마을 카페, 공동 작업장 같은 거점이 있으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에서 저녁에 가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겁니다. 또 외부와 연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부 청년들이 섬에 와서 단기 체류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거나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운용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밖과 이어져 있다는 걸 느끼고 그렇다면 고립감이 좀 크게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이종선 의원님 이렇게 그 생활 인구 그러니까 뭐 관광객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그런 인구들이 좀 늘어났을 때 실제로 좀 이게 지역에 좀 활력으로 이어진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여름 휴가철만 돼도 확 달라집니다. 평소 한산했던 마을이 북적이고 가게 매출도 늘고 주민들도 오랜만에 활기를 느껴집니다. 생활 인구가 늘어나는 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체감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휴가철에 그냥 관광객분들이 좀 들어오만 와도 지역에 금방 좀 활기가 이제 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옹진군이 법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 정책 이제 이런 데서 좀 소외되고 있다. 좀 그렇게 이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옹진군은 법적으로 수도권에 묶여 있어서 그 각종 지원 사업에서 수도권 제외 조건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상황은 농어촌보다 더 열악한 곳이 섬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이 가장 절실한데 제도 바깥에 놓여 있는 그 전형적인 역차별 상황이죠. 이건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한계라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수도권은 다 도시라는 기준으로 정책을 짜니까 도서지역이 늘 소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인천시는 도심과 도서를 함께 품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고요. 도서 지역만큼은 수도권 규제를 예외로 하거나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산 몇 억 늘려준 문제가 아니라 제도 틀을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 섬에 계신 분들은 육지를 나갈 때 항상 배를 타셔야 되고 지금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지원 정책에서 지금 배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중앙정부 인천시 옹진군이 뭐 협력은 하지만 그 각각의 뭐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중앙정부는 수도권 기준, 인천시는 도심 기준, 옹진군은 자체적인 그 대응하다 보니까 정책이 현장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주민, 지자체, 중앙정부가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옹진군의 현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중앙정부는 도서 지역만큼은 수도권 규제에서 예외를 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옹진군은 주민 목소리를 모아 현장을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함께 움직여야 실효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 네. 그리고 인천시, 옹진군 그리고 주민분들까지 함께 네네. 움직여야만 네. 이제 이 제도가 좀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리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또
군 의원이기도 하시지만 옹진군의 또 주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인천시에 바라는 좀 제도적 지원 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가장 먼저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옹진군은 법적으로 수도권이라 각종 농어촌 지원에서 빠지는데요. 실제 생활은 농어촌보다 훨씬 많이 불편합니다. 이 불합리함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주거 문제도 좀 시급합니다.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이 섬에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통은 연안여객 부두역 신설, 여객선 현대화처럼 실질적인 개선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의료도 원격진료 같은 제도가 보장되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적으로 섬을 수도권 도심과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특수성을 인정해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게 저희 주민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들어봐도 섬은 도심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인데 이거를 좀 반영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인천 농어촌 청년정책연구회의 이제 대표로도 또 계시잖아요. 이 옹진군의 청년 정책과 좀 어떤 연계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연구회는 단순히 자료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직접 만납니다. 옹진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착이 어려운 이유,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 이유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도서 지역에 맞는 정책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연구회를 통해 옹진군을 포함한 도서지역 청년 정책을 제도하고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회의 성과는 결국 옹진군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희 의원님, 앞으로 이제 그 옹진군 인구 감소에 대해 좀 어떻게 대응하겠다. 마무리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옹진군 인구 문제는 옹진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시는 대도시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천시 전체의 과제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지방 소멸 정책의 시험대라고 봐야 합니다. 도심은 인구가 늘어나 활기를 띠지만 섬은 반대로 줄어들어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그대로 두면 인천시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금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도서지역 인구와 청년 문제를 반드시 인천시 정책의 핵심 의제 속에 포함시키고 중앙정부에도 법과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겠습니다. 인천이 도시와 섬이 함께 살아가는 균형 잡힌 도시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종선 의원님께서도 좀 앞으로 우리 옹진군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그 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섬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도 똑같이 도심지처럼 누려야 될 거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섬에는 아주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기준에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옹진군은 좀 특수성을 좀 가지고 차별화된 정책을 같이 좀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옹진군 군의원으로서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옹진군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옹진군 인구 감소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붕괴와 직결된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도심과 달리 섬 지역은 교통, 의료, 교육, 주거 등 기본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제도적인 사각지대까지 겹치면서 구조적인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인구 확대, 교통 접근성 개선, 제도 개혁 같은 대안이 실행된다면 옹진군은 충분히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옹진군이 소멸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